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웬만한 벤처 펀드는 10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돈을 묶어놓는다고 그러면. 근데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어디로 가나 저기로 가나 하고 있고, 왜 10년이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한 이후에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 투자를 한 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7, 8년 걸린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2년에 초기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한 회사들이 뭐 직방도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엑싯을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3억을 넣었고요. 그 이후에 5억을 넣었고, 그 이후에 또한 저희가 뭐 한 50억을 넣었고, 최근에도 제가 또한 70억을 넣었는데, 직방, 왓챠, 마이리얼 트립, 샌드버드, 물론 뭐 중간에 M&A가 돼가지고 리멤버 같은 회사는 판 적이 있는데, 아무튼 펀드가 굉장히 길다. 여러분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긴 돼요. 회사에만 잘 집중하시고 회사가 잘 나가시면. 그렇지만 혹시 정말 내가 우리 회사가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제가 가서 그 상대를 하죠. 거기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구조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시면 상대를 하기 어렵죠. 제대로 상대를 할 수 있으려면 벤처 캐피탈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은 초기에 투자를 해서 성장하면 계속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저희가 하는 30억 이상의 투자는 70%는 다 후속 투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ICT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20몇 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12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컬리, 직방, 파두, 당근마켓, 스푼, 퀄슨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 초기에 투자를 한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잘하면서 계속 후속 투자를 했던 회사고요. 여기서 제일 오래된 회사는 직방과 퀄슨을 거의 7년 전, 7년 전쯤에 투자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투자한 회사는 파두와 마켓컬리를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하나요? 자, 우리 이런 거는 뭐 질문을 하는 게 낫죠. 아크리드 대표님. 예. 투자를 본인이 하셔요. 뭘 보고 투자해야 되나요? 단계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어떤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끌어가는지.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는 이제 서비스, 온라인 되어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고, 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끝까지 버티면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끈기나 그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많이.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어느 정도 저라면은 제가 투자자라면 기간을 조금 두고 보면서 얼마나 실행력 있게 잘 옮겨서 해나가는지를 좀 보면서, 그래도 몇 개월이지만 보면서 그걸 향해서 좀 방향성을 좀 보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준입니다. 김성준 대표님 몇 살이세요? 28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 중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강사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은 거의 뭐 이론적으로는 그 해박함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거예요. 초기에서는 한 가지 잘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돼요. 초기 회사를 PF가 투자하듯이 은행이 회사를 보듯이 보면 모두 다 약점이죠. 매출도 없어요. 뭐 숫자가 없잖아요. 제품도 없어요. 뭐 매출하고 제품이 없는데 뭐 가지고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리멤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리멤버는 처음에 저 왔을 때 회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함을 숫자 그냥 손으로 손수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나. 그러고 그래서 떨어져서 저희 회사에 왔죠.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당 100원씩 우리나라에 명함 있는 사람이 1,500만 명이면 1,500명 곱하기 100원 그럼 얼마예요? 15억. 15억이면 우리나라 사람 다 명함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99% 이상으로. 그리고 팀도 훌륭해요. 한번 회사를 했던 친구들이고 그 외에는요. 볼 게 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지켜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빠르게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말하면 지금은 사람 손이 거의 안 타요. 잘 보시면 바로바로 입력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손을 타기도 전에 이미 다 그냥 끝나거든요.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하나당 1원도 안 들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남다른 제품이나 똑같은 거래도 남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거를 실행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좀 커지면요. VWX 대표님께서는 자, 조금 커지면 뭘 보고 투자해야 되나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빠져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것 같고요. 정말 매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숫자를 점점 보기 시작하는 거죠. 숫자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면 사실 돈을 구해주겠다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행 같은 데는 이런 회사들을 좋아해요.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선호하는 것들이죠. 그런 숫자가 잘 안 보이고 적자이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아보고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래서 우리 벤처 캐피탈은 그 정보의 비대칭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대한 분석,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를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고 그래서 그 잠재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완전한 비대칭으로. 우리는 그래서 방문해서 그 회사의 전략도 듣고 이 회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숫자가 안 나오지만 또 숫자가 적지만 의미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그 중요한 건 이 부분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도 다르고 우리 VC가 지금 현재 넓게 보면 한 2,000명 정도의 심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저는 투자자를 줄을 세우면 좋아요. 가능하면 투자자를 고르세요. 투자자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투자자들이 나한테 와서 줄을 쓰게 만드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죠. 말처럼 쉽나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사실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회사를 좋아하냐면 실행력이 물론 빠른 회사를 좋아해요. 훌륭한 개발자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선호해요. 저희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대표가 좋은 개발자들을 뭐 신입이든 개발자를 잘 모으고요. 잘 킵하고 있으면 그 회사는 무조건 가치가 있어요. 최소한 바탕은 튼튼하다. 누구라도 사가요. 저희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좀 지나갔으니까 뭐 얘기해도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아이폰 팩토리라는 회사 있는데 아이폰 팩토리는 대표가 천재 개발자라는 얘기를 듣던 친구예요. 이 대표가 그 천재 개발자이고 똑똑한 개발자를 보니까 똑똑한 개발자들이 넥슨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이 사업으로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누가 사갔어요? 코인원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서버를 튼튼하게 개발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느냐? 이 회사를 그냥 통째로 투자한 것보다 훨씬 좋은 돈을 주고 그냥 사람을 싹 다 데려가서 블록체인 서버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그다음 거기에 보안 체계를 할 이 사람들을 그냥 사간 거예요. 사실 VCNC도 그런 의미예요. 물론 박재욱 대표라는 사람 여러분 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사업 기획력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준비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나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읽어내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나 근데 너무 어려운 사업을 했었죠. 커플 메신저라는 걸. 근데 다음에 이재용 대표가 내가 소카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타다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저 친구하고 팀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투자한 사람들보다,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다 사간 거예요. 좋은 개발자와 잘 팀이 돼 있으면 일단 바탕은, 자, 그래서 이런 팀을 선호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피큐레이 대표님, 네,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팀을 선호할 것 같습니까? 시제품 정도 나와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시다. 데이터를 빨리 뽑아내는 무슨 데이터요? 그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계획했던 것을 빨리 계획하고 빨리 실행해서 빨리 실패하고. 대표님도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좋아해요. 뭐냐면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그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해보면 제일 좋아요.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고객이 누구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고객의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라든가 또는 이걸 이렇게 확장하면 되게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막 그림 그리는 얘기만 계속 계획으로만 얘기하시는 분은 참 믿기 어렵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투자자 중에서 투자자들이 특히 초기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회사가 연쇄 창업자를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쭉 해본, 물론 저희가 연쇄 창업자를 투자해서 까먹은 사례가 있어요.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 까먹었는데 근데 11억 있을 때 이분이 접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사를 접을 때는 이 시기에 접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 있을 때. 그래야 연쇄 창업자가 되실 수 있어요. 한 번 망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잘하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망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한 30개 돼요. 근데 그 대표들 중에 일부는 저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그리고 뭐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지금 남의 회사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꼭. 또 뭐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저 그런 회사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신용불량자로 되지 않을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을 부추기거든 그런 얘기는 그냥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무슨 뭐 남자가 칼을 뽑으면 꼭 뭐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접으면 되는 거고. 여자도 칼도 뽑을 수 있고요.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회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기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거는 혁신가를 좋아합니다. 혁신가.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특히 공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사회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남다른 것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쓰기만 하면 뭔가 그냥 생산성이 막 10배로 뛰고 뭔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혁신가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이 딱 맞는 곳에 사업화를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혁신가가 훨씬 중요하고요. 근데 뭐를 바꿔주면 좋으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는 거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보는 사업거리예요. 그건 뭐예요? 의식주. 그 다음에 뭐예요? 노는 거, 소통하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회사들이 저희가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변해요. 기술이 변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젠지라고 하는 G세대가 1년이면 한 살씩 나이를 먹어요. 이들이 먹는 법, 옷을 입는 거, 주거의 형태, 구매하는 거,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 엔터테인먼트 하는 방법이 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에 핸드폰이나 AI 같은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 그런 것이 다 자신을 알고 보면 비즈니스 찬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벤처 캐피탈 회사나 투자자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나요? 여기 매트리오즈 대표님, 네, 두 분. 네, 여러 회사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까 이제 줄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첫 번째는 핏이 맞아야죠. 대화가 안 통하고 돈만 준다 그러면 받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더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핏이 맞아야 되고 대화가 되고 우리 산업이나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돼야 돼요. 어떤 회사는 뭐 배수를 10배를 쳐줄게. 근데 저 회사는 5배밖에 안 쳐줘요. 근데 10배를 할 사람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면 내가 극한 예를 들면 여기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자, 핏은 맞아요. 어느 정도 다 보니까 맞아. 이해도 잘 돼. 그럼 뭐를 봐야 돼요? 가치가 더 와야 되는. 사실 돈이 오지만 가치가 와야 되는데 그 가치가 오면은 돈은 적게 줘도 가치를 많이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미국 같으면 섹콰이어가 그런 셈이에요. 섹콰이어에 투자를 받으면 딴 데서 받는 거에 비해서 내 회사 가치가 밸류는 낮지만 실제로는 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핏이 맞는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은 다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회사가 그 다음에 어려워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성장을 이루는 걸 알아보고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라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런 건 어떻게 알아봐요?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 팀을, 회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거나 하는 비헤이비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꼭 안 하겠지만 벤처 캐피탈에 그러면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가 대표인데 제가 마음대로 투자하나요?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이거 VWX 대표님 혹시 아세요? 벤처 캐피탈에서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펀드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무조건 최종 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거에서 거쳐서요. 투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사마다 또 다 달라요. 투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만장일치서부터 참석자의 과반수까지 다양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큰 회사일수록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하드해요. 왜요? 회사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큰 회사일 경우에 특히 금융회사 계열의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심위원들이 회사를 거의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회사는 초기 투자가 어렵죠. 초기 투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설득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회사에 가서 나를 디펜스 다 하는 거예요. 투심에서도 디펜스하고 자기 보스에게도 디펜스하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큰 회사일수록 훨씬 어려운 게 이 사람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온갖 질문이 다 나오거든요. 경쟁사 확인해 봤어? 부터 시작을 해서 야 미국에 이런 모델이 있어? 야 얘네 뭐 약점은 뭐야? 뭐 약점들은 다 봤어. 뭐 재무제표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재료비를 얼마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비용에 마케팅비는 얼마나 쓰고 있고 돈 들어가면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막 이런 질문들 그거 다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노력을 엄청 기울여야죠. 이런 한 사람을 확보하거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혹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뭐 팁스에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회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회사들을 쭉 나열을 하세요. 제일 만나고 싶은 회사는 어디에? 제일 탑에. 그 다음 만나보고 그 다음 투자 받고 싶은 회사 제일 위에 캡스톤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요? 이래서 쭉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밑에부터 만나보시는 거예요. 일단 처음 몇 번은 좀 만나보셔야죠. 린 스타트업과 똑같아요. 한번 해봐야죠.
제일 그 다음에 그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겠어요? 피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일수록 피칭이 중요해요. 피칭을 잘하는 방법 딱 저는 15분짜리로 만들었고 피칭도 10장에서 15장으로 딱 만드셔가지고 일단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기 투자한 회사일수록 이 사람이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고객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겠다. 직원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투자자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피칭을 딱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80% 90%는 이거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거 혼자 준비했구나. 여러 사람이 같이 준비하고 회사 내에서 한번 발표를 해봤구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달라요. 회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전략을 세웠으면 한 가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 발표를 하면서 베스트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안 해요. 저보고 고르라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